안녕하십니까. 김상진입니다. 자료 구조 세 번째 노트입니다. 이제 이 노트부터 본격적으로 자료 구조를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스트 추상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리스트를 배열을 기반으로 해서 자료 구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ADT를 배열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자료 구조로 구현하는 방법을 이 장에선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배열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리스트 ADT를 자료 구조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C++에서 배열과 관련된 얘기를 한 다음에 리스트를 배열로 구현해 보는데, 비정렬 리스트와 정렬 리스트 두 가지 종류로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비정렬 리스트는 자료를 유지하는데 정렬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는 거고, 정렬 리스트는 자료를 저장할 때 정렬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위치로 들어가야 되겠죠. 계속 자료를 우리가 사입할 때마다 그 사입하고 나서 그 결과 리스트는 정렬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배열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리스트 ADT 라이브러리들, 각 언어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는 보통 제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설명드릴 때 사용했던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혹 제 수업을 C++나 자바를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면 이 노트가 매우 익숙할 것입니다. 그래도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타입을 크게 원시 타입과 복합 타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시 타입의 변수는 그 변수의 값을 하나만 유지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복합 타입은 그 변수가 유지하는 값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을 유지하는 그런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 타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복합 타입이 배열입니다. 배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합 타입이 없다 하면은 이런 예를 들면 40명의 학생을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이 40명의 학생 성적 점수가 정수로 유지된다 하면, 만약 복합 타입이라는 게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40개의 정수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 프로그래밍 할 수가 없겠죠. 이걸 가지고 집단 연산을 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평균을 계산해야 된다. 그럼 40개 변수를 더하고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거는 매우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배열은 같은 종류예요. 같은 종류. 복합 타입 중에서도 같은 종류의 여러 개의 값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즉 여러 개의 값을 하나의 데이터로 취급할 수 있게 해주는 타입을 우리가 배열이라고 합니다. 즉 배열은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고, 어차피 목적은 이 개별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름과 색인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배열은 크게 5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설명된 특성은 많은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특성입니다. 첫 번째 특성은, 배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질 구조입니다. 구조에 있는 모든 요소는 같은 타입의 데이터를 유지하게 됩니다. 정수 배열이면 모두 정수만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동질 구조인데, 이 동질 구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물리적으로 동질이냐 논리적으로 동질이냐를 생각해 보면,
물리적으로는 동질이 맞습니다. 그렇죠? 정수 배열은 정수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지된 모든 정수 값이 같은 어떤 논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수 배열에서 일치한 배열의 첫 슬롯의 개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이즈라는 변수를 추가적으로 유지하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요소에 저장된 값하고 나머지에 저장된 값은 그 값의 특성이 같다고 할 수는 없죠. 또 C 언어에서 문자열, C 언어에서 문자열은 배열에 유지할 수 있는데, 문자 배열에 유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애플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으면 A, P, P, L, E라는 문자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0, 정수값이 0인 문자, 널 문자라는 것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널 문자는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는 데이터로서 이 F라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동질 구조를, 배열의 특성은 동질 구조이지만 물리적으로는 동질 구조가 아닐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배열에 저장되는 그 요소들 간에는 순서가 존재를 하고요. 이 순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치에 의해서, 즉 색인을 이용해서 접근하게 되는데, 이 색인은 아주 오래전부터 0을 이용해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이 배열에 있는 각 요소를 우리가 접근할 때 주소라는 걸 쓰는데, 이 주소를 요 세 번째 위치, 두 번째 위치에 있는 주소를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색인 값은 늘 0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0, 1, 2, 3, 4 형태로 사용하게 되겠고, 배열의 용량은 컴파일 시간에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열을 만들게 되면 그것의 용량은 고정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정된다? 있는 그 자리에서는 절대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동적 배열이라는 걸 설명하겠지만, 이 동적 배열은 배열의 용량을 필요에 따라서 늘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적 배열도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뒤에 이렇게 데이터를, 용량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용량과 관련해서, 용량을 영어로 우리가 capacity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capacity와 size라는 개념을 늘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5개의 배열을 만들면 5개, 최대 5개의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만들면 이 배열의 용량은 5가 됩니다. 5. 그러니까 용량이라는 건 그 배열에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저장할 수 있는 요소의 개수가 되겠고요. 현재 그러면 이 배열에 몇 개를 저장하고 있냐? 2개만 저장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사이즈는 2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즈와 캐퍼시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배열의 용량은 컴파일 시간에 정해진다는 것은 이 캐퍼시티가 정해진다는 것이고, 뭐 예를 들면 C에서 int n 5 하면 이 n 배열의 용량은 5가 됩니다. 그리고 이 용량은 고정되고요. 그 자리에서는 절대 확대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요한 특성인데요. 임의 접근을 제공합니다. 임의 접근을 제공한다는 것은 모든 요소를 접근하는 데 걸리는 비용, 시간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요소를 우리가 접근에 사용한다든지, 마지막 요소를 접근에 사용한다든지, 중간에 있는 요소를 접근에 사용한다든지, 그것을 접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동일하다. 그러면 어떻게 임의 접근을 제공할 수 있냐? 용량이 고정되어 있고 연속된 공간이며 물리적으로 동질 구조이기 때문에 임의 접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임의 접근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임의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자료 구조를 만들 때 그 기반이 되는 어떤 요소로 뭘 사용하냐면 배열을 사용하게 됩니다.
배열. 그래서 우리가 배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속적인 공간으로 확보가 되고 각 요소가 동질 구조, 물리적으로 동질 구조이기 때문에 이미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요 각 요소의 크기가 4라고 하면 요 5번째의 주소는 어떻게 되냐면은 시작 주소 더하기 색인 곱하기 요소의 크기가 됩니다. 즉 100이면 100, 요 색인 어떻게 돼요? 0, 1, 2, 3, 4니까 플러스 4 곱하기 또 크기가 4바이트라면 4가 돼서 116이 돼요. 해보시면 처음에 시작 주소는 100이면 이 첫 번째 요소의 주소는 100, 그 다음에 104, 108, 112, 116이 되겠죠. 그래서 이 주소를 접근하는 데 필요한 이 주소를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세기는 늘 0부터 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C 언어가 그렇고 C++도 그렇고 자바도 그렇고 많은 언어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동질 구조가 아니면 막 이런 식으로 각각 요소가 크기가 다르면 요 요소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은 간단하지가 않죠. 각 요 요소 앞에 있는 이 각각의 4개의 요소의 크기를 알아야 됩니다. 크기를 모르면 이것을 계산할 수 없는 것이 되겠고요. 또 이처럼 연속적인 공간이 아니면 이 중간중간에 얼마나 공백이 있는지 알아야 여기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즉, 이 연속 공간을 확보하고 물리적으로 동질 구조이면은 뭐만 알면 돼요? 시작 주소와 색인만 알면 각 요소들의 그 위치 정보를 바로 계산할 수 있고, 이 때문에 배열은 임의 조건을 제공할 수 있고, 임의 조건을 제공할 때 뭐만 필요해요? 시작 주소와 색인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C++, 우리 이 자료 구조는 이제 C++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C++에서의 배열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C++에서의 자동 배열, 그러니까 자동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동적으로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과 동시에 확보하는 확보하는 형태고, 예를 들면 우리가 void f에서 int n 40 이렇게 하는 경우, 또는 int g 10 해가지고 전엽 변수로 만드는 경우, 이 두 개 다 우리는 자동 배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컴파일러가 알아서 필요한 공간에 그때 만들어줘요. 요 n 같은 배열은 이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이 함수 스택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엽 변수로 만드는 배열은 좀 무시하고 이런 지엽 변수로 만들어지는 요 배열을 생각해 보면, 이 배열은 이제 함수 스택에 만들어지고요. 따라서 이 함수가 자주 호출되면 그 스택의 크기는 크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더군다나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써서 배열을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한다 그러면은 늘 그 공간을 확보하고 그 공간들을 0, 뭐 이런 값으로 초기화해 줘야 되니까 비용이 제법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C에서 잠깐 팁으로 옛날 C에 사용했던 것을 기억해 보면 이런 식으로 스태틱 지엽 변수인데 스태틱으로 만들어주면 이 배열은 함수 스택에 만들어지지 않고 전엽 변수와 똑같은 전엽 변수가 만들어진 공간에 만들어져서 함수 수명이 아니라 프로그램 수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기와 용량을 항상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제 수업에서는 이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드리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40이라는 것은 배열의 용량이 되겠고, 저 배열에 현재 몇 개의 값을 저장하고 있느냐가 크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열을 처리할 때에는 용량도 필요하지만
크기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보가 를 알고 있어야지만 올바르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배열을 다른 함수에 C에서 전달할 때는 이처럼 크기를 같이 전달하는 경우 또는 용량을 같이 전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동 배열은 해당 함수 내에서는 배열로 인식되지만 즉 요 안에서 size of n 하면은 이 n의 크기는 size of int 곱하기 capacity가 됩니다. 따라서 이 배열 안에서는 n을 배열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용량은 언제든지 size of라는 연산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열을 주소 전달 방식으로 다른 함수에 전달하면 그 함수에서는 배열로 인식 못하고 그냥 배열의 시작 주소만 받게 됩니다. 즉 정수 하나를 포인터로 전달하나 정수 배열을 전달하나 함수 입장에선 이 둘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즉 맥에벤스 타입 가지고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렇게 쓰면 배열이 온다는 걸 알고 근데 이 대신에 이렇게도 쓸 수 있죠. 그러면 이건 배열이 오는 건지 정수 하나가 오는 건지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C++부터는 배열을 참조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처럼 참조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고 만약에 참조 방식으로 배열을 전달할 경우에는 뒤에 추가로 설명드리겠지만 이 배열에서는 이 넘겨받은 인자를 배열로 온전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참조 전달 방식으로 배열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혹 처음 들었으면 지금부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열은 원래 C에서는 주소 방식으로만 전달할 수 있었는데 이제 C++가 오면서 참조 전달이 C++에 도입됐고 그래서 배열도 이제 C++에선 참조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는 좀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배열을 우리가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용했던 방식은 이제 equal을 쓰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C++11 이후 모든 C++ 설명드렸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 중괄호를 이용하는 equal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타입에 대해서 중괄호를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부터 배열을 초기화할 때에도 equal을 사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초기화할 수 있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초기화 목록에 제시하는 초기 값들은 용량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용량이 5인데 초기 값은 3개만 제시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0으로 초기화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int a5 해서 이렇게 빈 걸로 초기화를 하면 이 경우에는 이것이 다 모두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요소만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처럼 하지만 용량보다 적게 제시하는 건 가능하지만 용량보다 더 많은 초기값을 제시하는 것은 문법 오류입니다. 그리고 C부터 자동 배열의 이름은 상수 포인터예요. 즉 뭐랑 똑같으냐면은 int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즉 이 P는
어떤 주소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제 초기화되는데 그 초기화된 이후에는 다른 주소를 가리키도록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A, B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지금 만들어진 배열의 시작 주소 말고는 다른 것을 가리키도록 바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다 오류가 됩니다. 그 다음 포인터와 배열. 방금 말씀드렸듯이 포인터 이름은 상수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아니라 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A, 2, 0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A가 다른 곳을 가리키도록 뭔가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 포인터이고 이 배열은 이렇게 연속 공간으로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개별 값들을 내부적으로 우리가 주소를 이용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리고 배열은 또 함수에 전달할 때 우리가 C부터는 주소 전달 방식을 많이 사용해 왔기 때문에 포인터를 그러니까 배열을 조작할 때 포인터를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배열의 시작 주소를 P나 Q가 가리키도록 해서 P 갖고 Q 갖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수 포인터를 A로 가리키게 해서 또 뭐 P1, E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오히려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스타일이지만 배열을 쓸 때 불필요하게 포인터를 쓰지 않고 계속 배열을 쓰고요. 혹시 포인터가 필요하더라도 그 포인터를 이용해서 배열을 접근할 경우에는 배열 연산자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 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포인터를 쓰다 보면 이런 식으로 배열의 범위를 벗어나는 곳을 접근하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배열의 밖에 있는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거를 디레퍼런싱 역참조하게 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의 요소를 접근할 때 계속 써왔듯이 이 연산자를 사용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선언할 때 사용된 기호를 실제 그 타입을 사용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포인터를 이렇게 별표 쓰면 나중에 포인터를 처리할 때도 별표를 쓰고 배열도 똑같은 연산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배열을 다른 함수에 전달하고 싶으면 예전 C부터는 주소 전달 방식만 가능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값 전달 방식으로 배열을 전달할 수 있다 하면 뭐 예를 들면 void foo int n 1000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매번 이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1000개의 정수가 복사돼야 돼요. 이 함수 스택에서 다른 함수 스택으로 1000개의 정수가 복사돼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C는 효율성을 매우 중요시했기 때문에 주소 전달 방식으로만 배열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그 배열을 받는 함수를 정의할 때 매개 변수는 이렇게 포인터를 써서 표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배열 표기법을 써서 표시할 수도 있지만 이 두 개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즉, 이 함수에서는 전달받은 배열을 배열로 인식 못하고 단지 배열의 시작 주소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C부터
어떤 배열을 다른 함수에 전달할 때는 그 배열의 용량이나 아니면 크기를 항상 같이 전달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약 이렇게 그 효율성 때문에 주소 전달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면은, 그러니까 주소 전달 방식으로 우리가 배열을 전달하게 되면 해당 함수에서 그 배열을 수정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수정된 결과는 그 함수가 종료돼도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강건성을 위해 해당 함수에서는 배열을 보기만 하면 됐지 수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const라는 키워드를 앞에 이렇게 매개변수에 붙여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이 배열 안에서는 절대 배열의 개별 요소를 수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find라는 함수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죠. 이 키가 배열에 있는 점지만 보는 거기 때문에 const를 꼭 써주셔야 되겠고, fill 함수는 그 배열을 새로운 값으로 다 초기화 시켜주는 거니까 배열을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는 const를 써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배열을 주소 전달 방식으로만 전달할 수 있는데, 이때 그 함수에서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const를 붙이는 것이 강건성에 매우 중요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에서는 주소 전달 방식으로만 배열을 전달할 수 있었는데, 함수 전달할 수 있었는데, C++부터는 참조 전달 방식으로도 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법을 보면 상당히 복잡하죠. 이 복잡한 것 때문에 제가 C와 C++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문법이 복잡해요. 근데 어쨌든 C++부터는 배열도 참조 전달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이 방식에서도 여기다가 int, list, 10 뭐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방식에서는 이 10이라고 쓴 거는 문서화적인 의미만 있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void foo 그런 함수가 있고 int a 10짜리도 있고 b짜리도 있으면 이 필에 a도 전달할 수 있고 b도 전달할 수 있어요. 에러가 안 납니다. 상관이 없어요. 지금처럼 돼 있든 여기에 10이라고 써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조 전달 방식에서는 얘를 생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10이라는 걸 쓰게 되면 이 배열은 이 함수는 뭐만 받을 수 있냐면은 용량이 10인 배열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용량의 배열만 전달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하나의 함수를 만들 때 다양한 용량의 배열을 받고 싶기 때문에 참조 전달 방식으로는 배열을 잘 전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문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declaration 선언할 때 원래 사용하는 이 기호들은 연산자는 아니에요. 연산자는 아니지만 연산자와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해석할 때 원래 그 연산자의 우선순위와 동일하게 해당 기호를 먼저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열색인 연산자와 또 이 참조 변수 연산자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이 포인터 연산자 요거를 비교해 보면
얘가 더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러면 이거 해석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얘부터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얘부터 해석이 되는 게 우선순위상에서는 더 맞는 거죠. 그래서 얘부터 해석이 되는데 이 해석이라는 것은 배열이다라는 거죠. 배열. 10이라는 거 용량이 10인 배열이다. 그런데 무슨 배열이냐? 요 배열이라는 거예요. 참조를 10개 유지하는 배열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배열은 만들어서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참조 변수, 정수 참조 변수 10개를 저장하는 배열이라는 거고요. 그 밑에 것은 얘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얘부터 해석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얘부터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또 설명드리면 또 거꾸로 같은데 어쨌든 리스트는 참조 변수다. 배열 변수가 아니라 참조 변수인데 뭘 가리키는 참조 뭐냐면 용량이 10인 배열을 가리키는 용량이 10인 배열을 참조하는 참조 변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와 얘 즉 배열을 먼저 해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얘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참조 변수라는 걸 얘기하고 얘는 얘를 먼저 해석하기 때문에 리스트는 배열 변수다라는 걸 해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떤 배열이냐? 우리가 int list 10 하면 여기에 먼저 해석이 돼서 배열이다. 근데 무슨 배열이야? 정수 배열이다. 이렇게 되면 배열인데 무슨 배열? 참조 변수들을 저장하는 배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리스트는 배열이 아니라 참조가 변수가 되겠고 뭘 참조하는 거예요? 용량이 10인 정수 배열을 참조하는 그런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테이션도 어렵지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료 구조 만들 때 이렇게 정적 자동 배열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제 동적 배열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동적 배열은 이렇게 이제 new int, new와 delete를 이용하게 되고 이 동적 배열을 만든 다음에는 delete 할 때는 반드시 이런 형태대로 delete를 해줘야 됩니다. 이 중간에 이게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적 배열을 만들게 되겠고 2차원 뭐 1차원은 뭐 이렇게 어색한 게 없어요. int 4 정수 배열이죠. 정수 용량이 4인 정수 배열을 동적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개념이 되는데 이제 2차원 동적 배열은 되게 문법이 복잡해지고요. 여기서도 또 이런 노테이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막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C와 C++ 쓰는데 요 경우는 int pointer 5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5개의 얘부터 해석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용량이 5개인데 무슨 배열이에요? 정수를 포인터를 저장하는 배열을 말해요. 그러니까 5개인데 얘가 다 포인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배열을 만드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요 방식이고요. 요거랑은 우리가 int a 55 하는 거랑은 되게 다르죠. 얘는 연속적인 25개의 공간을 확보하지만 이 경우에는 5개 연속 또 5개 뭐 여기가 5면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는 전혀 다르다.
만약 이런 형태를 원하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보면 노테이션이 배열인데 무슨 배열이에요? 정수 배열이에요. 정수 배열. 그런데 리스트는 뭐예요? 그 용량이 10인 정수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됩니다. 포인터. 그래서 이 경우도 이 자료 구조와 상관이 없는 건데 그래도 좀 설명드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5개의 공간을 확보해요. 근데 무슨 공간? 정수 포인터를 저장할 수 있는 5개의 공간을 확보합니다. 얘는 그냥 포인터만 하나 확보해요. 포인터만 딸랑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 더하기 1 하면 요 다음 걸 말해요. 요 다음 거. 근데 요 경우에는 A 더하기 1을 하면 정수 5개를 건너뛰어서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가요. A 플러스 1은. 요 다음 거는. 그래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잘 모르셨던 분은 한번 요번에 익혀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배열을 이제 자료 구조를 구현할 때 만약 사용한다. 그러면 이 배열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우리한테 주어지는 장점은 뭐고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했을 때 얻어지는 장점 그리고 단점은 뭐냐. 장점은 가장 큰 장점이 아까도 말했던 임의 접근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 주소하고 색인만 있으면은 어디든지 똑같은 시간에 가서 데이터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배열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고요. 단점은 용량이 고정이 된다는 거예요. 용량이 컴파일 시간에 고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int n 10 하면 딱 10개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는 절대 확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아까 살펴본 이런 식으로 동적 배열을 만들어서 쓰면 이렇게 5개짜리 쓰다가 부족하면은 10개짜리로 확 바꿔서 쓰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중에 설명되어 있지만 동적 배열을 쓰게 되면 극복할 수는 있지만 중간에 확정한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5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 찼어요. 그런데 더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리스트가 이렇게 이 배열을 가리키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요. 이것도 비용이죠.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생성 비용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여기다가 복사를 해줘야 돼요. 계속 써야 되니까. 그래서 복사 비용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요거는 기존에 동적 할당한 거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반납을 해줘야 돼요. 반납. 그러니까 동적 배열을 쓰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는 확산할 수는 없지만 계속 새로운 공간들을 기존보다 더 큰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이제 용량을 필요할 때마다 늘려가면서 프로그래밍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늘리는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는 않다.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은 중간에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데이터 제거가 번거롭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저장할 때 배열은 이렇게 연속해서 저장을 해요. 근데 얘를 빼내고 싶어요. 그런데 들어간 순서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면 다 하나씩 땡겨와야 되죠. 그리고 뭐 맨 앞에 넣고 싶다. 그럼 얘네들을 다 뒤로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배열은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번거로운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썼을 때 문제점은
요 두 가지다. 이거는 어떻게든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얘는 그래도 이 용량이 고정된다는 문제점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동적 배열 써서. 하지만 동적 배열 쓰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비용이, 무시하기 힘든 비용들이 발생할 수는 있다. 그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C++ 설명하고 있으니까 한 가지 배열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C++ 11부터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std array라는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열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는 있는데, 배열을 뭘로 취급해 주냐면 객체로 취급해 줄 수 있게 해줘요. 배열을 객체로 취급해 준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열은 기존 배열하고 차이는 거의 없어요. 여기에 타입을 주고 용량을 주게 되면 이 용량은 고정됩니다. 그래서 용량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기존 배열과 동일한 성능을 제공하면서 객체로 취급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로 취급할 수 있다는 점, 요 점만 차이가 있음. 나머지는 기존 배열하고 차이가 없다. 그리고 객체이기 때문에 이 SC 어레이에 다양한 연산들을 추가해줘서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었을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요거는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대입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객체들을 서로 대입할 수 있듯이 이제는 SC 어레이면 한 배열을 다른 배열로 대입할 수 있고, 이 대입하게 되면 이쪽 배열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이쪽 배열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점 가능하고요. 이 경우에도 용량이 같은 애들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점도 늘 우리가 SE 어레이 쓸 땐 얘는 용량이 고정된 애다. 기존 배열과 마찬가지로 용량이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 용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그 ST 어레이를 배열에 전달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용량이 5인 배열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용량이 5인 배열을 전달하는데 주소 방식 대신에 객체를 전달할 때 많이 쓰는 참조 전달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데 그런 점이 있고, 물론 우리가 이렇게 범용 템플릿 기능을 이용해서 다양한 크기의 배열을 SC 어레이에 받도록 프로그래밍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쓰면은 동일 용량의 배열만 여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실습으로 요 문제를, 리트코드에 있는 요 문제를 풀어서 한번 제출해 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배열이 있는데 이렇게 배열들이 주어져요. 그러면 0을 맨 뒤로 옮기는 겁니다. 맨 뒤로 옮기는 거고, 이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순서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는 가장 심플한 방법은 또 다른 배열을 만든 다음에 봐서 0이네 옮기지 않고, 1이네 1로 옮기고, 0이네 옮기지 않고, 그 다음에 3, 12 옮기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를 0으로 채우고 싶으면 채우면 되죠. 그래서 원래 이 문제는 move zeroes는 만약에 내가 여기 보시면 in place라고 하는데, in place가 아니면 그냥 공간을 확보해서 계속 하나하나씩 비교해 가면서 0이 아니면 옮기고 0이면 안 옮기는 형태로 프로그램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in place로 하라는 거예요. in place. 그러면 그 새로운 추가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구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리트코드 문제를 풀면 거기에 이제 함수가 주어지는데 그 함수에 배열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벡터가 주어질 거예요. 근데 벡터든 std 어레이든 다 내부적으로 배열로 만들어져 있는 자료 구조입니다. 내부적으로 배열로 만들어진 자료 구조이고요. 이 C++의 특징은 우리가 이렇게 라이브러리 함수 쓰지만 결국 back 해가지고 쓰지만 나중에 여기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요런 연산, 배열 연산자를 이용해서 접근하고 수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C++ 라이브러리는 C++는 연산자를 재정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언하는 방법만 익혀두면 얘가 마치 내가 잘 알고 있던 배열이라든지 또는 포인트라든지로 생각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벡터가 주어졌다고 해서 인자로 벡터가 주어졌다고 해서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코딩은 그냥 얘가 배열인 것처럼 생각해서 이 배열 색인자 가지고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단 이제 뭐 벡터에 지금 현재 저장되어 있는 요 개수를 알고 싶으면 뭐 사이즈라는 멤버 변수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문제를 한번 풀어서 숙제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